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결혼 후 남편 닮은 아이를 갖고 싶단 열망으로 임신과 출산이란 경험을 선택할 때까지 말이죠.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를 알게 하려고 자식을 보낸다. 저는 아이를 낳고 매 순간 좌절했던 것 같아요. 아기를 안을 때 목을 받쳐야 된다. 아기는 하루에 몇 번씩 똥을 싼다. 앞으로 너는 3시간에 한 번씩 깰 거다. 모유 수유는 정말로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해준 적이 없어요. 이건 시스템이 잘못됐다, 사회 시스템이. 왜 누가 이렇게 아이를 보는 게 힘들다라는 말을 안 해줬을까? 결정타는 목 디스크. 그래서 더더욱 아기띠가 필요했는데 어째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다니. 실제로 아기띠는 육아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돌 전에 아이랑 같이 찍은 사진에 제일 많이 등장해요. 근데 그 아기띠가 나답지가 않으니까 예쁘지 않고 무겁고 덥고 보관하기도 휴대하기도 힘든. 와, 진짜 아기띠 어렵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에? 그게 아기띠 사업을 해보란 얘기였다고요? 목 디스크 온채로 첫 아들 키우는 아내한테요? 그러니까요. 말 정말 쉽게 한다. 허공으로 날아가서 샅샅이 흩어지는 그런 말들 있죠. 귀에 절대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슝 지나가는 그런 말들. 근데 그때 네가 한번 만들어봐 라는 말이 눈 안에 들어간 먼지 같이 자꾸 걸리적거리게 저를 따라다녔죠. 그러면서 매일 한 발짝씩 조금씩 앞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 남편의 그 아내네요. 문제는 뭐 하나 제대로 아는 게 없단 거였습니다. 맨 땅에 헤딩도 이런 헤딩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완전 막막했죠.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단과 실은 뭘 써야 하는지 망망대해에 표류된 것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전 정말 동대문에 갈 때마다 맨날 울고 싶었어요. 한 번도 저는 그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 가서 말을 섞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대놓고 무시하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눅들지 않고 모르는 건 집요하게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덜 무시당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면서 그 동대문에 갔어요. 마음에 되게 많은 준비를 하고 갔었어야 됐어요. 한 손으론 아이를 아는 채 다른 한 손으론 열심히 키보드를 두들겨봤지만 검색을 해봐도 알 수 없는 게 세상엔 너무나 많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내 제품을 만들어줄 봉제 공장. 수소문 끝에 한 곳을 찾았는데 거기서 그녀는 참으로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정말 뭐 칼부림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싫어하는데 세트장 같기도 하고. 왜냐면 그 골목은 제가 늘 시장을 보러 다니던 골목이었거든요. 기죽지 않으려고 용기 내서 사장님 계신 곳을 물었는데 와, 진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여기에도 문신이 있고 금목걸이 하나 하시고 우통을 벗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에도 문신이 막 있고, 여기서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궁금했던 건 딱 하나, 아기띠 만드는 비용이었습니다. 딱 보더니 15,000원. 딱 이래요. 가격을 알려줘서 고맙다 이러고 이제 인사를 하고 정말 불이 나게 뛰어내려왔던 적도 있어요. 제가 지금 느끼기엔 굉장히 좀 극단에 있었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다른 곳들은 깨끗한 곳도 많았거든요. 낯선 느낌이 아주 문신처럼 남는 것 같아요. 되게 깊게. 그리고 그때 느꼈던 그 느낌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그리고 그 낯섦을 넘어서야 익숙하고 잘하는 단계가 오는 걸 알기 때문에 되게 힘들지만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네. 힘겨웠던 그 기억은 브랜드 스토리로 엮여서 엄마가 만들면 다르다는 정체성을 갖게 됐는데요.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이미랑 대표의 루틴, 그녀의 업무는 이것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데요. 업무를 시작할 때 리뷰부터 보고 시작해요. 사람들은 과연 이 제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전 세계에서 고객들이 올리는 리뷰를 저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저희가 만드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별점과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어떤 부분이 또 좋다고 느끼는지, 소비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실제 사용 경험을 듣고 제품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고객들과의 소통에 진심인 임 대표. 그 이유가 따로 있다는군요. 육아라는 게 인류가 너무 보편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해오는 노동이기 때문에 수고한다. 너 참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거야. 한 세계를 키우는 일을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아무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알아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순간 막 습관처럼 나오는 말들도 고치려고 노력하고 아이 앞에서는 좋은 엄마,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자꾸 노력하는 내 모습의 수고, 그런 나의 수고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육아맘들을 대상으로 항상 하는 말이 진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알고 있고 당신에게 꼭 수고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대로 정말 잘하고 있다. 육아의 정답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늘 육아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저 스스로한테 말한다고 생각하면서 저희 소비자 고객분들한테 전달하고 있어요. 임신과 출산으로 한때 경력 단절의 시기를 겪었던 임일양 대표. 그녀가 그 시기를 기회로 삼게 된 데는 이런 면모가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따뜻한지 모르겠어. 기획팀, 생산팀까지 총 출동해서 신제품 품평회가 벌어졌는데요. 아기띠의 뒤를 이어줄 차세대 히트 상품 발굴에 나선 거죠. 시제품 회의 통과 첫 번째 기준은 내 아이에게 입힐 만한 옷인가 하는 점입니다. 임일양 대표에겐 마침 안성맞춤 모델이 있죠. 예쁘네. 그러니까 씌우기는 좋은데 그러니까 한쪽 기장이 길면 애가 뛰어다니다가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어서 기장이 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잠깐만, 이거 하나만 더요. 저는 엄마들이 아이의 옷을 살 때 딱 열었을 때 그냥 포장에서부터 내가 선물 받는 느낌을 좀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그 아기띠 띠지 포장 있잖아요. 직원들의 이런 반응 왜일까요? 이건 이렇게 가지 않겠다고 자기 이제 진짜로 딱 진짜 그냥 맞아. 노멀하게 봉투 하나만 가겠다. 내가 그건 너무 욕심냈지. 난 맨날 너무 골치 아파. 봉투에 띠지까지만 갑시다. 이거 우리 요번에 보아하니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닌데요. 완벽주의의 최고봉. 심지어 포장하는 거, 리본 하나 다는 것까지. 네, 비닐팩에 넣어서 보이는 문구의 위치까지. 설마 이것까지는 내가 알아서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보시는 스타일이고, 우리 고객이 우리 제품 올렸는데 이거 포장 왜 이래? 엔드 포장까지 다 보십니다. 이거 포장 왜 흐트러졌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 맞아요? 확인해 주세요. 네. 그 리뷰 사진에 하나 있는 저희 제품의 생산의 완성 형태까지도 보시고서는 코멘트가 옵니다. 처음에는 이런 작은 브랜드에서 왜 이 정도의 완벽주의를 하냐, 말이 안 된다. 지금 몇 조짜리 브랜드도 이러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옆에서 이제 같이 발맞춰 보면서 이 작은 디테일까지 보는 완벽함이 코디를 만들고 지금의 코디를 만드는구나.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것도 안 돼. 안 돼. 그래서 안 돼. 이걸 제안한 거고. No. 그래서 이거는 우선 홀드 합시다. 이거는 대표 입에서 홀드가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일거리가 또 늘었단 얘기입니다. 엑스트라로. 심각한 사. 심각해요? 왜요? 안 심각한 게. 나 때문에 또 심각해졌어? 내가 자꾸 너무 빠꾸만 너무 놓네 내가. 저도 되게 욕망이 많아요. 좋은 제품을 쓰고 싶고 나다운 제품을 쓰고 싶고 하나를 사도 잘 사고 싶고요. 포장을 뜯는 순간부터 매 사용하는 순간 내내 만족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저희 제품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돼. 이걸 제안한 거고. No. 이것도 안 돼. 우리 대표님이 선택한 일하는 방식은 공유 오피스였냐 아니면 재택근무였냐. 장단점이 명확한 두 갈래의 길.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재택근무를 선택했습니다. 아, 2017년에 네. 재택근무를 너무 부럽다. 재택근무 최일선에선 이 회사 식구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니바이인에서 글로벌 CS를 담당하고 있는 16개월 백서하 엄마 정혜빈입니다. 설마 다 아기 엄마들이신가요? 안녕하세요. 히바이인에서 신제품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28개월 박수지 엄마 전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23개월 지안이 엄마. 23개월 쌍둥이 5살, 8살. 오 마이 갓! 직원 중 90%가 여성인 것도 놀라운데 그중 대부분이 육아 때문에 일을 포기했던 이른바 경단녀 출신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이하준 엄마 차화영입니다. 처음에는 이라님 때 근처 카페에서 만나 뵀는데 화영님은 되게 능력이 있는데 아이에 대한 사랑이 더 크고 아이를 키우는 걸 선택했기 때문이지 능력이 없어서 지금 퇴사한 게 아니에요라는 출산을 한 것도 이력서의 한 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육아를 한 것도 이력서의 한 줄이 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공고를 낼 때도 육아맘 환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육아맘도 경력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저는 인상적이기도 해요. 지금까지도. 저희 지금 현재 총 28명 중에서 12명 정도 직접 본 것 같아요. 나머지 16분은 아직까지 직접 뵌 적은 없어요. 저희 진실 디자이너 멜버른에 계시고요. 전 직원 재택근무라서 그런가요? 거주지도 정말 전 지구적이네요. 한적한 호주 바닷가부터 드넓은 미국,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 아 맞다, 일산 살다가 강원도 고성 앞바다로 이사 간 분도 계십니다. 사는 곳은 달라도 기혼, 미혼 여부 관계없이 재택근무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같습니다. 어린이집 가자. 그래도 재택이 반가운 건 역시 아이 키우는 엄마 그리고 아이들이겠죠? 지금 쌍둥이들 등원시키고 빨리 돌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으로 와봐. 일과 육아의 조화로운 결합, 이렇게들 살고 계셨습니다. 야, 한쪽 주머니 손 넣어봐. 야, 옆으로. 전민지 씨는 수지를 모델 삼아 오늘도 신제품 개발에 여념이 없고요. 눈도 못 뜨는 막내딸 등원시키고 나면 업무 보면서 아점 챙겨 먹는 게 유신혜 씨의 낙이랍니다. 딸내미 수발에 글로벌 고객 관리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정혜빈 씨는 집안일을 이렇게 해결 중이고요. 세상 제일 귀여운 껌딱지 매튜, 신수정 씨가 미쿡 살면서도 야근을 밥 먹듯 하는 이유입니다. 육아도 일도 모두 놓을 수 없다는 워킹맘들. 이토록 고된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일화 시댁 아침 풍경 속으로 들어가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회사에서 최종 채용 결과까지 받은 상태에서 첫째를 가진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를 가졌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죠? 얘기를 했더니 되게 당당하게 채용을 취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일련을 경험을 하면서 한국에서 경단녀로서 아이를 가진 임산부로서 이 일을 하기 쉽지 않겠구나.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일에 대한 의욕마저 꺾은 채 살았는데 한 회사의 채용 공고에 그만 눈이 번쩍 뜨였답니다. 제가 처음에 지원했을 때 둘째가 100일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택근무 환경이 아니었다면 지원을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와이프가 애들을 다 챙겨줄 수 있으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대단한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놀라워하는 것 같아요. 분명 맞벌이 부부인데 뭐 하나 바쁜 거 없이 참 느긋하죠? 출근을 안 하니까 그냥 저는 그냥 옷만 입으면 되니까 애들만 챙기고 시간이 쫓기지 않아서 아이 둘 등원시키고 향한 곳은 여기. 오전에
좀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일하면 이제 산재되어 있는 집안일들이 자꾸 눈에 밟혀가지고 좀 집중하기 힘들어가지고 보통 오전에는 집중 근무는 밖에서 하고 있어요. 누구 반가운 분이라도? 혹시 방금 전 어린이집에 맡겼던 아이들인가요? 여기가 이제 아이들 어린이집이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으면 아이들이 바깥놀이 한다고 이렇게 반 친구들이랑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아이들도 이제 엄마가 여기서 일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아서 내 아이 웃음 한 번이라도 더 본 그 힘을 바탕으로 오늘도 아자아자